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Generative Linguistics 그리고 Cognitive Psychology. 자, 촘스키입니다. 촘스키. Generative Linguistics는 다름이 아니라 촘스키의 학설이고 이 생성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뭐랄까 좀 더 위에 있는 Structural Linguistics가 진짜 구조만 나눠서 피상적인 언어 분석을 했다면 자, 여기요. 피상적인 언어 구조 분석을 했다면 생성 언어학은 Generative Linguistics, 생성 언어학은 좀 더 Deep Structure, 더 이제 더 딥한 스트럭처에 대한 언어 구조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ransformational Linguistics, Generative Transformational Linguistics가 뭐냐면 생성 변형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베이스가 탄탄한 상태에서 뭔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생성된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변형시켜가면서 언어 습득이 언어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텍스 수업에 가면 Generative Transformation Grammar, Generative Transformation Linguistics, 생성 변형 문법이라든지 생성 변형 언어학이라든지 이런 걸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이 볼 기회가 생길 텐데 차이는 뭐냐면 위에 있는 그 구조주의 언어학은 피상적으로 그냥 조각조각을 나눠서 분석을 했고 밑에 있는 Generative Transformation Linguistics나 Generative Linguistics는 언어의 Deep Structure, 표층 구조가 아닌 심층 구조. 여기는 표층 구조 분석이라고 할게요. Surface Structure입니다. Surface. 여기는 심층 구조 분석. Deep Structure. Deep Structure 분석을 통한 언어 구조 분석이다. 언어 어떤 관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래서 Generative Linguistics 그렇게 조그마한 언어 인풋을 듣고도 어떻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작은 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한 2살쯤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5살, 6살이 되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에 근접을 하며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 끝나게 되면은 언어를 되게 자유롭게 구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듣게 되는 인풋은 우리가 말하게 되는 아웃풋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그렇게 작은 양의 언어를 듣고도 적은 양의 언어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충분하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 Generative Transformation Linguistics에 따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surface structure, 하나하나 문장 구조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deep structure, 어떤 그 원형을 학습을 함으로써 응용을 할 수 있다. transform 시켜감으로써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언어 습득은 심층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아동이 습득하는 그것은 굉장히 스켈레톤적인, 진짜 프레임적인 것이고 그 프레임을 다각도로 펼쳐가면서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무한대의 언어 아웃풋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필요하다? LAD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LAD가 없으면 그러한 심층 구조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Universal Grammar 유지했죠? Universal Grammar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Principle 모든 언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프린시플과 또 우리 언어 나의 네이티브 랭귀지에 적용이 되는 parameter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Principle and parameter. 인간의 언어 습득은 이러한 디바이스가 있고 또 이런 걸 우리가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적은 양의 인풋을 듣고도 우리는 몇 살이 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Generative Linguistics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밑에 여기 뭐 빠롤과 랑그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안 하고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내려가면 여기요. 그래서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underlying levels, 뭐 deep structure. 이것이 무엇이다? deep structure, 심층 구조예요.
deep structure를 하고 levels of meaning and thought that give birth to and generate observable linguistic performance.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deep structure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런 의미적인 일이라든지 어떤 관념적인 이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습득하는 것은 하나하나 표층 구조, 밖으로 보여지는 피상적인 이런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심층 구조, 몇 개만 이해하면 되는 그런 심층 구조가 아니었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LAD가 있고 UG가 있고 어디에 있어? 우리 머릿속에 있죠. 인지 속에 있죠. 그리고 나서 당대에 유행하던 psychology가 뭐냐면 cognitive psychology, 인지주의 심리학이에요. 그거랑 합쳐져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학계가 다르죠. 이건 언어학계고 저거는 심리학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학자들이 집중하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외부로 보이는 어떤 아웃풋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관찰하는 거. 그 두 개에 꽂힌 것이 Structural Linguistics와 그 다음에 Behavioral Psychology 아닙니까? 인간 내면, 어떤 내적인, 멘탈적인 측면에 집중한 거. Generative Linguistics와 그 다음에 뭐예요? Cognitive Psychology 아닙니까? 분야가 달라요. 과목이 달라요. 하나는 언어학이고 하나는 심리학인데도 당시에 집중하던 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Cognitive psychology asserted that meaning, understanding, and knowing were significant data for psychological study. 앞전에 무시했던 거예요. Consciousness, thinking, concept formation, knowledge. 이걸 이제는 집중하게 돼요. 의미, 이해, 그리고 knowing, 안다는 것. 멘탈리스틱한 perspective가 생긴다는 거죠. Instead of focusing mechanistically on stimulus response connections. 자, 기계적으로 이런 자극과 반응 커넥션에 집중하는 거. 이거 누구요? behaviorist perspective죠, 여기는. Cognitivists try to discover psychological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자, discover, 뭔가를 발견하려고 했어요. Psychological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머릿속에서 어떻게 관념들이 정리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을 파헤치려고 했습니다. 오스벨 나왔습니다. Meaningful learning을 주장한 사람이었죠. 뒷 챕터에서 Human Learning 챕터 4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For example, felt that behaviorists dangerously oversimplified, highly complex psychological phenomena.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너무 위험하게도 oversimplify, 너무 과잉 단순화시켰어요. 뭐를요? 우리 인간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인간의 심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러한 복잡한 것을 너무 단순화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어프로치다. The growth of cognitivism in the 1960s and beyond signaled a distinct change in approaches to the study of human functioning, characterized by assertions that the mind-brain i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locus of human thought and learning. 뭐가요? 어디 갔어? Brain something. Mind and brain. 이거 아까 위에서 배격한 멘탈리스틱한 거를 다 배격했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 멘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뭐를 위한? 인간의 생각과 학습을 연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년대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beyond라고 되어 있잖아요. 6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지주의 심리학에 기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Cognitive psychologists like generative linguistics, 그러니까 유사점이 있다,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s and deeper structures of human behavior by using a rational approach. 자, 그래서 underlying motivations, 내적인 거, 내적인 동기, deeper structures, 아주 깊은 구조, 심층 구조, 뭐에 대해서?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에 관하여 by using rational approach,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적인 관점으로서 이 말이에요.
이건 즉 무슨 말이냐? They freed themselves from the strictly empirical study typical of behaviors that employ the tools of logic, reason, extrapolation, and inference in order to derive explanations for human behavior. 그래서 외부로 보이는 거, 그거에 기반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적인 어떤 논리성, 이성, 설명적인 거, 그리고 inference, 어떤 추론,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human behavior를 설명하려고 했다. For cognitive psychologists, going beyond merely descriptive adequacy to explanatory power took the utmost importance. 그래서 굉장히 설명력이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것은 뭐를 뛰어넘었어요? 외부에서 보이는 그런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그런 외부적인 관찰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멘탈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 계속이요. Both the structural linguist and the behavior psychologist were interested in description. 항상 묘사하는 거에 집중한 것이 이전 학파들입니다. In answering what questions about human behavior by means of objective measurement in controlled circumstances. 굉장히 탈맥락적인 어떤 통제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라는 걸 기술하려고 한 반면 얘네는요, generative linguists and cognitive psychologists were, to be sure, interested in what question, but they were far more interested in a more ultimate question, why.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럴까? What뿐만이 아니라 why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What underlying factors, innate, psychological, social, environmental circumstances caused a particular behavior in human being.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게 보여. 그렇게 하면 그게 보여. 그런데 도대체 인간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라는 거에 그 why question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 generative linguistics와 그리고 cognitive psychologist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what뿐만이 아니라 why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외부적인 관찰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inference, 뭔가 추론하여서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런가를 파악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내부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 누구요? Generative linguistics, cognitive psychology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인지를 믿고 인풋을 주되 제2언어 습득에서 인풋을 주되 의미 있게 언어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커넥션이 분명히 있고 meaningful learning이 중요하며 subsumption과 systematic forgetting이 있으니 멘탈을 관찰하자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LA들을 믿고 유지를 믿으니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인풋을 계속 줌으로써 그것을 확장시켜, 자극시켜 나가도록 하자라는 어떠한 어프로치가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아까는 그 behaviorist, 그 다음에 structural linguist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피상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교수법이 earlier lingual method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네이티비스트가 주장하는 건 그래요. 우리는 다 갖고 태어난다. 머릿속에서 프린시플과 퍼미터가 있다. 그러면 네이티비스트가 주장하는 교수법은 뭐겠어요? 인풋을, 미닝풀한 인풋을 주자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한다? 우리 인지가 알아서 다 습득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사실 교수법상으로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인 교수법이 네이티비스트에 기반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네이티비스트의 최대한 단점이에요. 네이티비스트의 단점이고 제너러티브 링구이스틱, 촘스키의 단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 무한반복 습관 형성. 언어는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 따라서 부분을 계속 반복시키면 우린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이 외부적인 관찰을 통해서 이전 학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다면 커그니션으로 들어가니까 촘스키는 LAD하고 유지를 강조를 하더란 말이에요. 갖고 태어나. 인풋만 있으면 돼. 누구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어. 요것만 가지고 교수법을 추론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 계속 말 시켜주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거 의미 있게 듣고 옆에서 계속 인풋 받으면 충분한 노출이 일어나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나의 LAD와 UG가 반짝반짝반짝 거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Generative Linguistics 아니면 Generative Transformation Linguistics에 기반하여서는 독특한 교수법이 없어요. 있어봤자 뭐예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컨텍스트에 학습자를 노출시켜라. 그리고 meaningful한 인풋을 많이 줘라. 많이 줘라. 여기까지밖에 못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도 교수법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meaningful한 인풋을 자꾸 줘도 아동이 제2언어 습득을 하는 거하고 성인이 제2언어 습득을 하는 게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중학생 이상이, 고등학생 이상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데 외국인이랑 계속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동이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아동이 제1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LED와 UG가 우리가 지난번에 Critical Period Hypothesis를 했던 것처럼 이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enerative Linguistics에 기반한 meaningful한 인풋을 계속 주면 된다. 내추럴하게 그냥 접근하자. 이러한 것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아무리 내추럴하게 많이 줘도 성인 학습자는 아동처럼 습득이 잘 안 되더라. LAD와 UG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지난 학습자에 대해서는. 하지만 Cognitive Psychology가 얘기한 rote learning이 아니고 meaningful learning이 필요하다. 뭔가 인간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은 되게 중요하다. meaningful한 input. 알죠? in context.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 rote learning은 안 좋고 meaningful한 learning은 좋다라는 거를 동의를 하고 근데 그냥 옆에서 아동처럼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의미 있게 노출만 해서는 학습이 안 된다라는 거를 관찰하게 돼요. 이후에.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게 되느냐? Constructivism, a multidisciplinary approach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 것은 이 Constructivism이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영상의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자, 어떤 linguistics와 cognitive psychology? Generative linguistics.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가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Generative linguistics라고. 읽어볼게요. 자, Generative Transformation Linguistics 60년대에 히트를 쳤습니다. 노암 촘스키가 처음으로 창시를 했고 syntax라는 과목을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언어 분석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rincipled basis, independent of any particular language. 그래서 independent of any particular language라는 거는 특정 언어에 기반한 게 아니라 모든 언어는 principle과 parameter가 있다, 유지가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했잖아요. For the selection of the descriptively adequate grammar for each language. 모든 언어에 적용이 되는 principled basis가 있다. deep structur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universal grammar를 주장을 했고 이것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principle과 parameter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네요. 마찬가지로 다음 그 학파를 보면 Cognitive Psychology, try to discover psychological principle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brain과 mind의 중요성이 necessary and sufficient, 필충 조건이다. 인간의 학습을 연구함에 있어서 sought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s, 네, 마찬가지로 내적인 거 and deeper structures of human behavior by using a rational approach,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what뿐만이 아니라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하는 underlying motivation이 중요하고
그래서 underlying factors, innate psychological, social, or environmental circumstances cause a particular behavior in a human being.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Why question에도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natural approach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게 교수법이에요. 자연스러운 인풋만 계속 주면 된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당대에. 그리고 meaningful and practice가 rote, mechanical, 한 drill이 아니라 rote learning이 아니라 rote practice가 아니라 decontextualized practice가 아니라 meaningful한 practice여야 된다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죠. 이전에 있던 이 structural linguistics보다는 진일보한 아주 발전된 스텝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뭔고 하니 naturally 그냥 인풋만 주니까 meaningful practice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natural하게만 하다 보니 after puberty, past puberty를 지난 학생들, critical period가 끝난 학생들에게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안 되는 것 같고 유지가 제대로 발동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단점을 관찰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갖고 옵니다. meaningful한 practice는 좋아요. 이건 좋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갖고 와요. 내추럴 어프로치 말고 뭔가 좀 더 필요하다. 그냥 인풋만 띵 줘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constructivism이 도래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분인 Generative Linguistics와 Cognitive Psychology 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